자, 노인 요양 시설에서 실내 공기 질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노인 요양 시설들은 보면 노인들이 이제 연세가 늘어가지고 생활하는 공간이죠. 주로 24시간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다른 시설보다 실내 공기질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노인들은 이 나이가 들면서 폐의 그 호흡량이 좀 줄어들죠. 그래서 호흡하기 좀 상당히 힘듭니다. 보통 한 70세가 되면 50대에 그 호흡할 수 있는 양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능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특히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 호흡기 질환은 생기는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이 공기 질이 안 좋으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지죠. 그래서 노인 요양 시설은 영유아 시설보다도 오히려 더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물론 영유아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노인 요양 시설은 기능이 이제 떨어져가 면역력이라든지 호흡기 쪽이 많이 약해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를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인 요양 시설의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는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설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 노인 요양 시설의 특성, 그 다음에 공기 오염 물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행동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환기 방법, 실내 공기 시설에, 그 다음에 노인 요양 시설의 방법, 공기질 관리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올바른 시설 관리 방법, 그 다음에 친환경 제품 구매 안내,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설의 특징.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노인 요양 시설은 심신에 장애가 있는 노인들이 이제 거주하는 곳이죠. 보통 24시간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특히 노인들도 보면은 실외보다 실내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죠. 그렇다 보니까 이 실내 공기질이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대부분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은 노인성 질환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점령이 안 되는 비점령성 만성 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죠. 대부분의 노인들은 보면은 심장 질환이라든지 혈관성 질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기에 의해서 악화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겠죠. 노인들은 이제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들이 있느냐? 물론 피부도 세포수도 감소되고 그 다음에 체온 유지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심장 박동수도 감소하고 그 다음에 특히 호흡기 감염증이 많습니다. 폐 용적이 폐 부피가 줄어들죠.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적인 현상인데 그렇지만도 호흡기에 감염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폐활량을 보면 한 50세에 절반 정도로 떨어지고 호흡 기능이 일단 저하가 되죠. 폐가 부피가 줄어드니까 숨을 잘 못 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지 질환이 많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호흡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오고 이렇게 되다 보면 만성 질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의욕이 상실되고 우울증까지 올 수 있는 막 그런 환경에 놓여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노인 시설에서는 공기질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호흡이 정상적인 호흡이라고 할지라도 실내 공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 호흡기 질환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노인들은 폐활량도 적고 호흡기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기가 조금만 나빠도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그러면 실내 공기 오염 물질, 우리가 주택이나 영유아 시설에서 보던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오염 원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다른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노인시설은 일단 24시간 거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단독으로 생활하기보다는 생활관들 보면은 공동으로 생활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노인들이 단독으로 독방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면 좀 너무 많이 외롭죠. 외롭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인실을 사용을 많이 하죠. 다인실을 사용하다 보면 외롭고 뭐 이런 거를 저감할 수는 있지만 이 공기 쪽에서 보면은 실내 공기질 쪽에서 보면은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옆에 예를 들어 방에 한 10명이 거주한다, 6명이 거주한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오염원들이 이 공기를 많이 본인 말고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공기가 오염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생활을 같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별로 오염물질 발생 원인에 대해서 보면 이 노인 시설에서도 가장 많이 실내를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이 주방 시설입니다. 주방 시설, 조리 시설. 그래서 우리가 실내 이 배치도를 보면은 주방 시설이 뭐 중간에 와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죠. 항상 구석으로 몰아놓습니다. 왜 몰아놓는가 하면은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이 생활할 수 있는 쪽으로 유입되지 않고 바로 배출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석으로 몰아넣는 상황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조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장 좋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리 시설이 떨어져 있으면 되겠죠. 생활하는 공간하고 떨어져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건물 자체가 뭐 그렇다든지 이렇게 되면 건물 계획할 때 그렇게 안 해놓았다든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이 자연환기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기계환기 렌즈 후드를 잘 활용하고 이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 같은 거를 장치를 해가지고 조리시나 조리할 때 발생하는 그런 오염 물질들이 이 실내 공간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막아주고 그 다음에 요 안에서 자체적으로 음식하는 조리실 안에서 자체적으로 환기를 시켜서 외부로 빼낸다든지 자연환기를 통해서 아니면 기계 환기를 통해서 외부를 빼낸다든지 이 실내 공간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배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노인 시설이나 뭐 영유아 시설이나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이 가장 많은 오염원을 배출하고 있는 조리실을 좀 다른 공간으로 분리되는 공간으로 해준다면 그게 제일 좋겠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여기에 칸막이 벽을 하나 더 한다든지, 그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죠. 한다든지 해서 이게 문을 이중문을 해서 이쪽에 혹시 개폐되더라도 이쪽으로 새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한 번 더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가벽 형태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 문 열고 닫고 하다 보면은 요 안에 실내로 들어오는 것들을 문이 하나 더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 공간에서 막을 수 있겠죠. 요 공간 자체에서 다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다든지 요렇게 간단하게라도 처리를 해서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실내 공기질을 관리를 하는 거겠죠.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 부분, 조리실. 그 다음에 또 어느 부분이 됩니까? 화장실. 그죠? 용변을 본다든지 뭐 샤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오염원들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습기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습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뭐 보통 일반 환기 팬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했던 오염원들이 실내 공간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대체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오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요게 생활하는 생활관, 이제 주무시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죠. 근데 이게 보통 노인 시설에서는 다인이 한꺼번에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뭐 외로움 이런 것 때문에 혼자 쓰고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인이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실내 공기 오염이 나로 인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많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요 세탁 공간. 사람의 피부라 이런 것들이 이불 이런 것들이 피부에서도 다 오염 물질들이 있죠. 묻어나는 거죠. 묻어나기 때문에 이런 세탁실에서 가져와 있는 세탁을 하게 되겠죠. 사람의 피부에 묻어있는 오염물들이라든지 뭐 이런 땀 같은 거 배출될 때 이럴 때 묻어있던 세탁물들을 이제 처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많은 오염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전반적으로 잘 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시설이다 보니까 의료 시설들이 있습니다. 의료 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플 때 뭐 여기서 휴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진료도 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 발생할 수 있는 세균 오염 물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잘 세워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계획 세우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공기 오염에 대한 건강 자각 증상.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오염 물질들을 보면은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뭐 영유아 시설에서 했던 거하고 다 비슷하죠. 대표적인 오염 물질들은 뭐 이런 것들입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르말데히드, 그다음에 곰팡이 진드기, 그다음 미세먼지, 유기화합 물질 이런 것들이 큰 오염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기준치 이상으로 돼가지고 사람한테 유해한 정도가 되면은 느끼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포르말데히드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눈과 목이 따갑고 그런 두통이 있고 피로감이 높고 집중력이 감소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드기나 곰팡이가 있으면 천식, 아토피가 악화되고 그 다음에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고 이런 자각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미세먼지나 유기화학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많으면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자각 증상들이 있는 거죠.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 집중적으로 더 오염 물질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물론 우리가 체크리스트나 측정을 통해서 기준치 이상인지 아닌지 늘 주기적으로 점검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자각 증상으로 느껴지면 바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행동 지침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대표적 오염 물질들이 그러면 기준치 이상이 됐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이런 자각 증상만 가지고는 알 수는 없죠. 무슨 기계에서 측정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공동주택에서 허가를 받는다, 건축 허가를 받는다 이럴 때는 다 하죠. 그러나 매번 다 이런 모든 오염 물질을 다 측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준되는 측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빠졌다고 볼 수 있는 기준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가 가장 환기 상태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측정 기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 이런 거 모든 오염원에 대해서 각각의 측정 센서를 측정 기구를 달아놓고 측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센서 이거 하나 정도는 달아놓습니다. 보통 이산화탄소 측정기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다면은 결국 전체적으로 다 나빠진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전체적으로 환기를 시키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산화탄소 이 측정기 이거 한 개 뭐 돈 가격도 얼마 안 합니다. 이거 몇만 원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측정기를 구비해 놓고 항시 체크를 하는 거겠죠.
체크를 해서 여기서 이제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알람이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대부분의 이 오염 물질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나빠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뭐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다 나빠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측정기 센서가 울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환기를 시켜야 되겠죠. 환기를 시키는 방법은 자연 환기도 있고 기계 환기도 있고 적절한 그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환기를 시켜줘서 실내 오염 물질을 배출해야 되는 시기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활용하는 게 CO2 센서기입니다. 그래서 항시 구비해놓고 우리가 실내 공기질을 측정은 못하더라도 알 수는 있죠. CO2 측정이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러면은 전반적으로 공기가 다 나빠졌다는 대표적인 그런 측정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CO2 농도가 높아가지고 센서가 올려줘가 이제 알림을 줬죠. 환기를 시킬 때 주의사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연 환기가 가장 좋고 늘 하는 얘기지만 자연 환기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연 환기를 시킬 수 없는 상황들 있죠. 그럴 때는 뭡니까? 보조적으로 기계 장치를 활용해야 되겠죠. 보조적으로 기계 장치를 활용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자연 환기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자연 환기가 이게 지금 우리가 시켜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자연 환기를 시키가 오히려 더 나빠지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바깥의 상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바깥에 우리 그 시설 말고 외부에 있는 시설의 공기의 오염 정도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나라는 다 잘 돼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대기질이라 하는 앱에서도 우리 동네 위치를 치면 나옵니다. 어느 정도 오염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에어코리아라는 이 사이트에서 문자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공기질이 어떻다고 문자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실내 미세먼지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실내의 오염 정도를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도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이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질을 확인한 후에 우리가 자연환기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자연환기를 시킬 수 있다 이러면 자연환기 시키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환기를 시키도록 그렇게 합니다. 환기는 보통 하루에 한 두세 번, 한 번 할 때마다 한 30분 정도씩 실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인 요양시설의 공간별 실내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생활실이나 거실, 아까도 이야기했던 내용이지만 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1인실보다 다인실 이용이 많은 편입니다. 노인시설은. 그래서 특히 더 관리를 많이 해야 되고 노인들을 보면은 젊은 사람들하고 다르게 노인 특유의 냄새들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공기 정화 시설로만 환기를 시킨다면은 실내 오염 물질은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냄새는 없앨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노인들의 특유의 냄새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뭐 구강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비뇨기관 분비물이 많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분비되는 물질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특유의 냄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환기로는 없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 물질들은 기계 환기로 제거는 할 수 있지만 냄새까지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시 환기 계획을 세울 때 노인 시설에서는 자연 환기하고 병행을 해야 됩니다. 자연 환기를 시키면 냄새들은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냄새들도 이 공기 오염만큼이나 이 생활하는데 이제 나쁜 요소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환기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노인 시설은 자연 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겠죠. 자연 환기를 시키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개구부 창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창문 계획이라든지 개구부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철저하게 세워서 자연 환기를 통해서 반드시 환기를 시켜주는 거. 자연 환기를 무시하고 기계 환기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온도 관리를 할 때 이 노인 시설에서는 노인들이 생활을 하는데 노인들은 온도 변화에 취약합니다. 보통 애기들도 그렇지만은 노인들도 더 많이 취약합니다. 온도 변화가 무상하면은 어, 감기에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기도 감염이 되었다든지 뭐 폐질환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특히 더 많이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일정 습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정 온도나 일정 습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죠. 언제 그러냐 하면은 언제 제일 심하냐면 여름이나 겨울이 그렇겠죠. 여름이나 겨울에 생활을 하려고 하면 냉난방 시설을 틀어야 되는데 그죠? 이게 환기시키려고 하다 보면 자연환경 시키려고 하면 문을 열어야 되죠. 문 열면 어떻게 됩니까? 냉난방 했는 게 다 나가버리잖아요. 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문 닫고 나가 냉난방을 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온도 변화가 심하게 발생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환기는 시켜야 되고 온도 습도 변화는 별로 없도록 유지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자연환기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계 환기로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기계 환기 중에서도 그냥 열교환이 없는 그냥 환풍기만 돌려가면 될 일이 아니고 열교환 소자가 장치되어 있는 그런 기계를 돌려서 열 효율도 높이면서 열이 비슷한 상태에서 유지되면서 그 다음에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노인 시설에서는 특히 온도와 습도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급격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환기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계획들을 감안을 해서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특히 여름철과 겨울철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환기를 시킬 것이냐, 그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공간별 실내 공기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생활실이나 거실 이런 걸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생활을 다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 요양 시설은. 그래서 특히 생활을 할 때 뭐 가구나 뭐 벽지 이런 인테리어 제품들이 있기는 있겠죠. 이런 오염 물질들이 화학적 오염 물질들이 방치하게 되면은 다른 일반 어른들이나 아니면 저 영유아들 이상으로 노인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호흡량이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신축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가구 같은 거를 넣을 때부터 항상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서 그 오염물질 발생 농도가 낮은 그런 물질들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새 가구나 인테리어 또는 뭐 신축 이럴 때는 반드시 오염물질들을 초기에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 있죠. 대표적으로 쓰는 거 뭐 베이크아웃이라든지 프레시아웃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최소화시키고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관리인자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찐덕이나 미생물 찐덕이들이 노인 시설에서는 좀 많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성인들이나 영유아들보다. 왜냐하면은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들이 많기 되기 때문에 그 분비물들이 옷이나 아니면 뭐 친구라든지, 왜냐하면 친구 24시간 생활을 하기 때문에 누워서 또 보내는 시간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친구 이런 데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찐덕이 관리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겠죠. 노인들이 보통 뭡니까? 침대에서 누워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많죠. 그러니까 몸에서 나오는 노폐물 이런 것들이 침구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묻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는 뭐 카페트가 있다든지 이불, 베개 이런 데 이제 많이 묻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언제 정해서 뭐 3일마다 한 번씩 한다 또는 뭐 이틀마다 한 번씩 한다 이렇게 정해 가지고 뜨거운 물에 세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햇볕에 말른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정확하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주요 관리인자에서 찐덕이라든지 미생물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세탁물 관리를 할 때 뜨겁게 하면은 세균들이 좀 죽죠. 그래서 반드시 7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유아 시설에서는 뭐 이런 할 때 배웠지만도 한 40도 정도의 뜨거운 물로 해도 됩니다. 근데 노인 시설에서는 한 7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해서 살균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침구류나 의류에 묻었는 노폐물들이 잘 제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햇볕을 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합니다.